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색다르고 명쾌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 분석 리뷰자들입니다. 네, 노쇠했군요. 그 목소리도 낼 수가 없고 이제. 힘들어요 이제. 네, 오늘도 100명에 가까운 환자분들을 보시느라 우리 오 박사님께서 피곤에 쩌든 모습으로 앞에 앉아 계십니다.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 힘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네, 병원 쇼파가 무너졌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많이 앉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보수에 들어갔어요 지금. 네, 모함도 가지가지네요. 네. 아무튼 저희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보죠.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네, 저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형입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김지용입니다. 오늘 이제 또 리뷰자들 하는 날이죠. 네, 저희 리뷰자들 저희가 막 댓글 없다 막 이랬더니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찾아봤는데 너무 감사한 댓글들 맞아요.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 또 이 순간 애플 기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건가요? 제가 오늘 놓고 왔어요. 댓글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네. 어디서? 구글에다가 네, 리뷰자들 내부자들이라고 치면은 어쨌든 그 리뷰자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댓글 좀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 사이에 오디오 클립에 달린 댓글들도 있어요. 제가 오동훈 선생님 기분 좋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론은 오동쌤의 한 줄 평의 압도적인 여운이 다음 리뷰자들부터 한 줄 평 승부 기대할게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이날은 제가 뭔가 이렇게 삐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 네. 모정의 끝자락에서 추는 애달픈 블루스. 다시 들어도 제정신이 아니네요. 진짜 대단하네. 너무 딱 바로 연상되지 않나요? 김희선 선생님이 그 들판에서 정신 나간 듯 춤추시던 모습이.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사띠님께서 봉준호 감독님이 미친 김혜자를 표현하고 싶었다는 마더 저도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리뷰자들 심리 분석을 듣다 보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재미를 운운했던 것인가 하는 우픈 생각도 드네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쌤들이 리뷰자 코너 만드신 거겠죠. 영화 볼 때는 미처 몰랐던 폐부를 찌르는 재미와 감동 리뷰에서 느끼게 해주시는 리뷰자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응원 댓글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납니다. 근데 그 애플은 최근 댓글은 없었고요. 근데 애플 이제 그 댓글 남겨주신 것 중에 보니까 애플은 그 에피소드마다 댓글을 달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 리뷰자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만 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리뷰를.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의 정신건강에 조금 더 좋겠네요. 다들 달아주시고 싶지만 그렇죠. 한 번밖에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오디오 클립에 와서 달아주셨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도 댓글 하나씩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디오 클립에 댓글이 많은데. 저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울님, 영화 이야기 중에서도 심리를 분석하고 스토리라인에서 이런 심리를 가진 캐릭터가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 분석하는 걸 좋아해서 친구랑 이야기하거나 영화 소개 영상을 자주 보는데 뭔가 어딘가 부족했던 마음이 다 채워진 느낌입니다. 유명한 작품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 캐릭터 행동에 대한 예측, 생각도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유튜브로 접했는데 영상 거의 다 보고 애플 팟캐스트도 구독해서 듣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댓글 달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콘텐츠 응원합니다. 혹시 철의 여인이란 영화 추천드려도 될까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저희 뭐 영화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네. 위쪽에 서린님도 스포트라이트 영화 리뷰 추천드리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스포트라이트요? 네네. 못 봤어요. 네. 보스턴 글로브인지 어디 신문에 이제 그 카톨릭 재단에서 일어나는 어떤 스캔들을 파헤치는 그 아동. 네, 맞아요. 네, 그 과정을 담은 영화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네,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봐서 남몰래 운영하는 블로그에 막 영화평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 블로그 운영해? 그러니까 나 지금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거 공중보건일 때 봤으니까 2017년쯤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블로그도 했었구나. 그러니까. 아니
아무도 안 보는. 파워블로거가 되지 못해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죄송합니다. 다 제가 잘못했네요. 아, 대박이다. 네. 아니, 몰랐네. 어. 허경 선생님도 하나만 읽어주세요. 라오나제님.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글에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인정을 받기 위해 미대 출신이신 부모님을 따라 미대 입시를 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네요. 대회에서 상을 타와야 인정을 해주고 선생님께 그림에 대해 칭찬을 들었다고 말하면 네가 설마 너 좋으라고 하는 거겠지? 라고 하는 엄마에게 인정을 받고 싶거든요. 라면서 이제 그 라오나제님이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적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리뷰자들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해석도 하긴 하지만 저희가 마지막에 저희 진료실에서 네, 경험한 일들, 네, 어떤 그런 심리에 대해서도 따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듣고 아마 라오나제님 본인의 네, 개인적인 부분을 떠올리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더가 어머니와 아들 간의 관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던지라 아마 거기에서 좀 연상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좀 나눴던 이야기들이 진짜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로부터 본인을 지키고 나중에 잘 독립하게 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애플 팟캐스트로 들어주시는, 구독해서 들어주시는 분들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리뷰자들 어떤 컨텐츠로 할지 이제 시작을 해봐야죠. 네, 오늘의 컨텐츠는 뭐죠? 스퀴드 게임. 네, 오징어 게임입니다. 네, 아우 발음 좋네. 역시, 네, 역시. 영어로 상담이 가능한 오동훈 선생님. 네, 굉장히 인터내셔널하게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긴 했는데 이 정도로 뜰 줄이야 라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일단 스포가 많을 예정이니까 네. 나는 스포 듣기 싫다 이러면은 보고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왜 이리 말도 안 되는 선풍적 인기잖아요. 진짜 지금 전 세계에서 본 사람이 1억 명이 넘었대요. 근데 그 넷플릭스 계정 하나로 솔직히 여러 명 같이 보고 이러니까 우리 집도 그렇고 1억 명 수준이 아닌 걸 수 있는 거죠. 몇억 명이 그렇죠. 본 거죠. 네, 계정으로만 따졌을 때 뭐 카운팅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게요. 네. 엄청납니다. 전 믿기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 왜 이리 인기인 걸까요? 네, 사람들 마음속에 뭘 건드린 걸까요? 글쎄요. 일단은 심미적으로 굉장히 감각적이지 않나요? 그 컬러 사용이랑 네, 동그라미, 세모, 네모 가면 자체가 좀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주면서 또 좀 팬시하다는 느낌도 주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관심이 가게 만드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비주얼에 좀 땡겨가지고 본 면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너무 흥미로운 주제죠. 네, 돈을 가지고 하는 사실 그 배틀로얄 식의 서바이벌 게임. 네, 서바이벌 정말로 죽고 죽이는 네, 이런 주제니까 일단 한번 클릭을 해볼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뒤로 멈출 수 없는 건 그 뒤부터는 사실 심리를 다루는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금방 이게 그냥 죽고 죽이고 그냥 그걸로 그냥 흥미 위주로만 끝나는 게 아니구나 라면서 계속 끊지 못하고 보게 되니까 그만큼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저는 심리를 다루고 있으면서 정작 게임의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은 게 주요했다라고 생각해요. 게임이 너무 복잡하거나 막 여러 가지 트릭들이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 머리 쓰고 이러면 그러니까요. 또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그 나름의 또 재미가 있었겠고 그런 걸 좋아하는 매니아층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즐기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좀 더 채널이 크려면 더 쉽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것만 문제일까요? 뼈 맞았어 지금. 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대로 한 대 맞았네요. 근데 저는 그 어색한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흐름에 있어서. 어차피 결말만 좀 어색했고 결말 마지막 진짜 그 결말만 좀 어색했고 그 말고는 진짜 여기서 사람은 이렇게 선택하겠구나 라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진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보기에도 똑같았나 봐요. 사람 마음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더 몰입하면서 그러니까 보다가 이거 좀 아닌데 어색한데 싶으면은 솔직히 흥미가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럴 틈 없이 그냥 쭉 끌고 가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참 대본을 한번 참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캐릭터의 그런 기본 베이스나 심리 묘사 같은 거 기본적인 이제 설정 같은 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나오는 인물들도 다양하고 그 인물들의 백그라운드가 사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 남성, 그러니까 뭐 탈북민인지 뭐 그냥 돈이 많았던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해서 나의 상황을 이입해서 보기에도 좀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리고 히어로 같은 인물이 없잖아요. 네, 우리 주변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캐릭터들이고, 그러니까 요즘 히어로물이 정말 넘쳐나죠. 마블 시리즈를 필두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런 거에 조금 염증이 느낀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또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벌이는 이야기에 또 많이 공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팟캐스트로 얘기를 하지만 유튜브에서도 이미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2편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제 오일남 할아버지의 심리와 그리고 기훈, 상우의 심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도 약간 뭐 오일남 할아버지의 심리를 놓고는 좀 논쟁이 벌어져서 댓글을 남겨달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오동훈 선생님 갑자기 눈이 아련해지네요. 저는 상처받았어요. 아니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지. 막 되게 막 거의 이런 사람을 못 만나봐서 그렇다는 등 좀 지나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실제로 거기 또 어떤 분이 네.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정신과 채널이니까 되게 상처받고 힘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 기억 때문에 더 이제 지웅이 형 쪽으로 더 쏠린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승리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456억은 없지만 4,560원이라도 일단 입금해 드릴게요. 최후의 1인이니까. 아 근데 정말로 좀 상처받으신 분들이 이입해서 보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참 그래서 저희가 분석할 만한 컨텐츠도 좀 분명히 계속 더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뭐 무한정 이걸로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한번 팟캐스트 이 충분한 시간 동안 썰을 좀 많이 풀어보죠. 그럽시다. 네. 네, 저희 오늘도 한번 한 줄 평 배틀로 시작을 해볼까요? 삼행시 가겠습니다. 오징어. 삼행시요? 네네. 오. 오일남 할아버지의 징. 징한 심리게임. 아직도 사람을 믿나? 오. 지렸다. 네. 찢었다. 네. 기권하겠습니다. 야 너무 치사하잖아.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하실 거예요? 나는 솔직히 이걸로 하려고 그랬어. 뭐? 자네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걸로 한 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네. 근데 완전 지렸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겨요?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지금 오늘 생각했다고. 오늘 시간 많이 남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진료 노쇼 났을 때 컴퓨터에 계속 적어보면서 이거 아니 방에 쓰레기통 가면 종이에요. 메모장에 오. 그래. 징.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다. 괜찮았습니다.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어쨌든 나는 스포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듣겠다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줄거리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죠. 계속 뭐 하고 시작해보자라고 말만 하고 있는데 줄거리 요약 허경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줄거리 요약 선생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지금 급히 찾고 있어요. 네. 한 줄 평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썼나요? 네. 네. 줄거리는 기훈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이정재 씨가 연기하는. 네.
기훈이 과거에 이제 그 일을 하다가 큰 상처를 입고 거의 뭐 페인처럼 어머니에게 붙어서 살고 있죠. 네,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네, 경마 이런 도박에만 빠져서 살다가 그런 오징어 게임이라는 곳에 초대를 돼서 네, 돈을 걸고 이제 생존 게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총 상금 456억 원을 걸고서 게임을 하게 되고요. 한 명이 죽을 때마다 1억씩 상금이 올라가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1인이 상금을 독식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몇 가지 게임이었죠? 총? 6가지요. 6가지였군요. 네. 6가지 게임이 진행되면서 이제 탈락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단순한 탈락이 아니었죠. 네,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하게 되는 네. 아주 무서운 벌칙이 기다리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들은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하는 네, 그런 단순한 게임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달고나 뽑기 게임 같은 네, 그런 게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약 잘 해주셨군요. 네, 거의 다 본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워낙 인기다 보니까 이제 해외 사이트들에서도 막 호감도 순위를 막 선정하고 이랬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10위부터 이제 1위까지 있어요. 10위 오일남 할아버지, 네, 9위 우리 장덕수 아저씨, 네, 8위 황인호, 7위 조상우, 6위 한민혁, 5위 그 경찰 황준호, 4위 지영, 3위 강세벽, 2위 성기훈, 1위 알리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감도 순위 호감도로 쳤을 때 저는 알리가 호감이었어요. 네. 호인이죠, 호인. 네, 그렇죠. 이 드라마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순수한 호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이 알리도 그 자기가 일하던 업장에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뭐 다른 사람에게 말하자면 피해를 주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지만 뭐 그거야 어쩔 수 없었다. 네, 고의성 없죠, 사실. 라고 보여지고요. 게임 안에서는 적어도 누군가를 배신하거나 죽게 만드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이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그리고 끝까지 사람을 믿는, 상우를 믿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사람들의 호감을 살만한 요소 아니었나. 정의롭고 순수하고 이런 캐릭터였죠. 그러네. 확실히 김지영 선생님 말씀대로 인기도가 아니라 호감도니까 호감도는 알리 나올만 하겠는데요. 지영도 4위보다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영이도 사실 자기 엄청난 상처가 있었는데 참 거기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건 그걸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도 일종의 승화라고 해야 되나 정말. 네, 이타적 죽음을 택하잖아요. 이타적 자살을 택하는데 그렇죠. 참 인상 깊은 캐릭터였고 네, 시즌2에 못 보는 게 좀 아쉬운 캐릭터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진짜로 그 지영의 얘기가 나온 거는 한화였었잖아요, 거의. 네. 그런데도 4위라는 거는 그러게요. 네, 그 부분 지영 형이 얘기한 그런 이타적인 마음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 1위가 알리고 10위가 오일남 할아버지, 9위 장덕수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타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또 싫어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동시에 저희끼리 또 이거 약간 의아하다 싶을 만한 부분은 오일남 할아버지는 또 분명히 매력적이긴 매력적이잖아요. 그러게요. 그 매력도가 아니라 호감도인 거예요. 이게 질문을 제일 뭐 착할 것 같은 사람 이렇게 질문을 했나? 그러게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덕수 아저씨보다는 일남 할아버지가 더 매력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끼리 했을 때는 호감도 그냥 매력? 네. 매력은 누가 좀 제일 있었나요? 매력은 새벽이 저도 새벽이랑 지영이 거의 쌍두마차인 것 같아요. 저는 오일남이요.
사실 빠져 계시는군요. 극 전체를 이끌어간 건 오일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일남 할아버지의 매력으로. 네. 그리고 되게 그 킬링 대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뭐 깐부. 네. 우리 깐부 할까? 라든지 너무 이러다 다 죽어 그거랑 무서워. 그거랑 네. 그리고 그런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런 그런 대사들이 다 되게 너무 맛있게 대사를 그렇죠. 치셔서 네,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저한테 매력으로 치면 네. 저는 사실 이런 류의 영화를 많이 봤는데 사실 일남 할아버지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그냥 할아버지셔가지고 이 설계자의 위치에 있는 캐릭터일 거라고는 아예 상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어색하다는 생각은 했는데 아마 그 둘 다 느꼈을 것 같은데 그 치매처럼 표현되는 부분이 좀 많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치매 환자분이 그래도 자기 이름까지 까먹을 정도면 정말 중증 치매이지.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 기억을 까먹지 옛날에 이런 핵심 기억을 안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람은 줄다리기 어떻게 했었는지 이런 기억도 다 하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까먹는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그렇죠. 이 사람 이거 숨긴다. 뭔가 있다. 라고는 생각했지만 설계자일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보는 거는 정신과 의사라서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이거 넷플릭스 이것들 또 고증을 이따위로 했네요. 이렇게 생각을 나도 네. 이거 제대로 제작진이 이거 좀 고생 안 했구나. 그냥 치매를 잘못 본 거겠지. 잘못 이해한 거겠지. 아니 근데 뭔가 들어도 어색한데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색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설계였던 거죠. 네. 매력도는 오일남 할아버지와 새벽이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러게 우리가 들어와 있었으면은 일남의 할아버지 거짓말 잡을 수 있는. 잡을 수 있었을까요? 이름을 몰라요? 이상한데 영감님. 그랬다가 바로 끌려가서 죽어. 바로 죽어. 다음에 저 새끼들부터 없애라. 형은 누구야? 나 얘기했잖아. 지영이랑 새벽. 매력도도? 거의 쌍두마차. 매력도도 지영이가 1위구나. 근데 전반적으로 다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조상우도 매력적이었고 상우가 좀 너무 기대보다 똑똑한 모습을 못 보여줘서 조금 실망스럽기는 했는데 그쵸. 네, 그렇게 쌍문동의 자랑 서울대 조상우 얘기를 계속하지만 이 사람이 뭔가 그렇게 딱 뭔가 엄청난 인사이트로 문제를 딱 해결하고 숨어있는 걸 찾아내고 이런 모습이 하나쯤은 나올만 했을 텐데 근데 게임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뭔가 파괴하는 류의 게임은 아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숨은 곳을 찾아내가지고 다 같이 탈출하고 이런 류는 아니었잖아요. 하긴 줄다리기 할 때 순간적인 센스로 팀을 다 살리긴 했구나. 네, 그건 그렇죠. 있었고 그런 기지가 있었죠. 근데 그래도 뭔가 좀 이 시스템의 문제 혹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좀 더 파헤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는 분명히 예전 기존 영화들의 방식일 거고 예, 이번 이 오징어 게임이 어쨌든 히트를 친 거는 이렇게 뭔가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저는 장덕수도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나쁜 놈이긴 한데 일관된 캐릭터죠. 그냥 쭉 나쁜 놈.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를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허성태 배우님. 네, 레알인데 저거. 그러니까요. 평소 모습이랑 이렇게 다르게 연기를 할 수가 있나? 네, 싶어요 진짜. 대기업 출신 직장인이셨다고 내가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비하인드에서. 너무 안 어울려. 그러니까 또 인스타 들어가서 보면은 막 다 고양이랑 놀고 있는 그런 사진들 올리시거든요. 네, 소통도 되게 잘하시고. 근데 진짜 너무 극과 극이라서 거의 호랑이 옆에 이렇게 끼고 이렇게 머리 쓰다듬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 그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덕수 대평가. 나 봤어. 형 봤구나. 못 봤어요. 못 봤어?
새벽 일을 걷어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맞아요. 네. 뒤통수를 맞았는데도 뒤통수를 맞았는데 자기는 복수하지 않고 다시 들어와라 팀에 어. 포용해주고 참 리더의 리더다. 자질이 게다가 오징어 게임 잠깐만 겪어도 얘 그냥 자기들끼리 싸울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얘네랑 그렇지. 싸워야 될 대상이다라는 걸 금방 깨달았다. 가서 돈 털자. 그렇지. 라고 한 부분도 걔네들을 이제 잡아야 된다. 라는 것도 그렇고 그 뒤에 이제 그 기훈이 뭐 네 주위에 있는 사람 믿을 수 있겠냐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적이 이야기지만 또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래서 그날 밤에 습격 안 하거든. 그냥 좀 쉬자 이러면서 자질을 가지고 그렇네요. 마지막까지도 그냥 자기 몸을 희생해서 깨진 유리를 알려주고 떠났다. 그렇게 볼 수 있군요. 네. 이게 인기가 많으니까 되게 다각도로 보는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2차 창작물들도 계속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저희가 뭔가 좀 썰이 길지만 또 저희만의 무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을 바라보는 정신과 의사들만의 시각으로 주요 캐릭터들의 심리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죠. 유튜브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그 사이 우리 생각이 또 뭔가 진행되지 않았겠어요? 네.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자기에는 이미 30분 아 그래? 지났기 때문에 네, 물론 앞부분 편집이 되겠죠? 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루즈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어쨌든 얘기해보죠. 일단 저희가 유튜브에서 다뤘던 게 오일남 할아버지 그리고 기훈이 상우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네. 일단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방송에서 드렸던 이야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일남 할아버지의 이제 심리 이 게임을 이제 개최하고 또 그 마지막에 그 기훈이를 불러가지고 또 마지막 게임을 제안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담겨있는 심리가 무엇이었냐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랑 허경영 선생님은 뭐 99%는 나쁜 놈이고 뭐 사람을 믿지 않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조금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김재훈 선생님은 아니다 100% 나쁜 놈이다 소시오패스다 기훈이를 부른 것도 사람을 믿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본인의 믿음이 맞다라는 거를 확인시키고 싶어서 부른 것이다 라고 했었죠. 네. 어떠세요? 두 분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 간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뭔가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 우리의 의견을 막 강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평가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댓글을 달아달라. 그랬더니 이제 약간 쫄리는 거야. 내 생각이 맞는 걸까? 그러면서 막 혼자서 생각이 막 더 진행되더라고. 막 그러다가 약간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 그냥 진짜로 도박 중독, 그냥 정말로 그냥 중독자의 심리로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댓글 중에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 분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모든 게 다 재미를 위한 거다. 뭐 그냥 뭐 사람을 믿나 뭐 이런 거 뭐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재미를 위한 거고 마지막까지 기훈이를 부른 것도 마지막 게임을 위해서 그냥 재미를 위한 거다 라는 댓글들이 있던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재미에 미친 사람. 그냥 진짜 웬만한 걸로는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그냥 자극적인 거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찾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갔고 그렇게 모든 거 그냥 재미, 자극만 추구하다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견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이 뭐 검투사들 호랑이랑 싸우고 뭐 검투사들끼리 싸우게 하고 보는 게 그 사람들이 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여서는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들 역시 뭔가 자극적인 거에 그냥 쫓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가치관이 물론 지금 사회랑 다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그냥 이렇게 뭔가 재미만 쫓다가 사회적인 통념과 규범까지 뛰어넘어 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딱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아까 규영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그럼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런 멘트를 굳이 할 필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그런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또 생각도 들고 뭐 여전히 딱 하나로 정리되진 않지만
진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사실 다시 생각해보면 질문이 잘못됐어요. 저는 이 할아버지가 소시오패스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재미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뭐 어쨌든 어떤 이유든지 재미를 이유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죠. 네. 그거는 분명한데 네. 이거 하나랑 이 사람이 정말로 사람을 믿느냐 믿지 못하냐 네. 믿고 싶은 마음이 있냐 아니면 정말 그냥 사람에 대한 불신만으로 가득 차냐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묶어서 질문을 해서 마치 소시오패스는 사람에 대한 아예 믿음 자체가 없고 네, 그냥 불신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네, 그리고 사람을 뭔가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소시오패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약간의 흑백 논리처럼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네, 더 문제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오일러 말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맞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사람에 대한 믿음은 네, 계속해서 정말로 그 믿을 만한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네, 그래서 게임도 계속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허경 선생님의 의견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달하는 방식에 저희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99%는 당연히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인데 이제 그 1%의 영역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에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뭐 소시오패스가 아니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사람을 믿고 싶어 하냐 아니면은 이제 그런 마음이 없느냐 이전에 일단은 확신이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인지 아니면 여전히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건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계속해서 좀 결론 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제 김정수님이랑 반대로 이제 곱씹으면서 그런가? 진짜 퓨어하게 나쁜 놈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구슬치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막 우리 깐부할까? 뭐 이런 이제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화의 제목 자체가 깐부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그런 관계가 뭐랄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좀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경험상 너무너무 사람을 믿을 만한 구석이 없고 정말 별로였어. 벌 주고 싶어. 하지만 한 1%쯤은 그래도 좀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가지고 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도중에 하나 표현되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냥 경마하지 않냐고 너네는 경주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누가 얘기했어? 프론트맨인가? 아니면 그냥 거기 하여튼 누군가가 얘기하는 VIP인지 뭐 프론트맨인지 다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이 오일남 할아버지가 그냥 다른 시각으로 본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얘네는 나랑 같은 대상이 아니고 그냥 완전 그냥 하찮은 죽여도 되는 존재. 그리고 들어와서 걔네를 깐부할까 이런 것들이 걔를 또 속아 넘어가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 더 오히려 쾌감을 느끼고 게임 속에서 완벽하게 속이면서 아유 이놈들 이것까지 속내라면서 또 오히려 더 정말 그 게임 속에 들어가선 얘가 결국 게임에 들어간 거는 더 큰 자극을 찾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의 신뢰를 사고 한 팀이 되고 그렇게 죄책감까지 심어주고 자기가 죽은 척하고 그때 애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정말 극도의 재미와 스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나름 그거를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재미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러면은 정말로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도 오일남 할아버지한테는 재미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다. 네, 그것도 너무 재밌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것도요. 근데 전에도 그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게임은 진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이 사람은 점점 더는 저는 그냥 확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게임을 20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왜 이 질문을 계속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너 아직도 믿냐? 바보냐? 라고 나는 오일남 할아버지가 그냥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는 그러니까 역으로 그 질문을 뭐 20년째 사람들한테 던져가면서 거봐 이거 아니잖아 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 자체가 그치. 한 구석에 역으로 아닌가? 라는 미심쩍은 마음이 남아있어서이지 않을까? 체킹하듯이 그래서 네, 반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소위 카덱시스가 이 믿음에 되게 꽂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내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확신을 구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게임을 계속하면서 이제 아직도 좀 믿음이 그만큼 확고하지 않은 부분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게 뭐 제 생각인데 솔직히 이거는 답 안 나와요. 그러게요. 네, 네. 왜냐하면 일남 할아버지는 이 자리에 올 리가 없고 이미 대스타가 되셨기 때문에 네. 연락 한번 해봐요. 네, 깐부치킨도 거절하셨대잖아요. 진짜? 우리는 그런 상업적인 목표가 아니잖아. 놀면 뭐하니 나가신 것 같던데. 아, 놀면 뭐하니 나가셨어요? 네, 예고편에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 네, 한번 연락드려 보세요. 같은 오씨로서. 종친 아니야, 종친? 어디 오시세요? 갑자기. DM 보내. 네, 오영수 배우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렇게 계속 논쟁이 벌어질 만한 소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컨텐츠를 만든 거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저희의 의견들은 이제 의견들이고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또 각자의 생각을 한 번씩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그 유튜브에 질문을 던지고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하면서 이게 각자가 했던 어떤 경험들에 기반해서 확실히 보는 프레임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사실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진료실에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의 틀은 보통은 나의 가정, 혹은 나의 가까운 사람과의 강렬한 경험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그 시각의 틀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 똑같은 컨텐츠를 바라보더라도 그냥 어떤 삶을 살아왔냐,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다들 다 다르게 보는 거고요. 저는 이 오일남 할아버지가 나쁜 놈이다 라는 쪽으로 생각이 더 쏠린 이유는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자료를 받아보고 진짜 그 소시오패스의 그런 심리를 한번 보고 나니까 그 영향을 더 받은 것 같아요. 정말 그 강윤성이 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와, 이 사람 마음속에 인간성 살아있나? 라고 잠깐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정말 이거 진짜 참 순진했구나 라는 거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진짜 이런 무서운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역시 세상에 있다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 그래요.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각자의 프레임으로 각자가 해석하는 거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뭐 이거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서로 평가리기처럼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성기훈이 살아남았단 말이죠. 네. 어떤 의미일까요? 하필이면 얘가 살아남은 거. 물론 주인공이니까 살아남은 거지만 이런 진짜 잔인함, 비정함을 요구하는 게임에서 오히려 좀 다정한 사람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일까? 좀 뭐랄까 감독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같은 게 뭐 숨어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읽었던 책 하나가 제목 자체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예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인간은 당연히 되게 잔인하고 무서운 동물이지만 동시에 그 어떤 동물들보다도 다정하다. 다정해서 인간이 결국은 살아남고 최고의 그 현재 지구를 지배하는 종이 됐고 개와 늑대를 비교하면서 다정함을 선택한 개가 오랫동안 지금은 살아남았다. 완전 번성하고 있는 반면 늑대는 이렇게 밀렸고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보여주는 내용인데 그래서 결국은 다정한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우리 사람들을 너무 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차갑게 좀 무섭게 만드는데 실제로 세상은 그렇지 않다. 다정하고 협력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더 살아남는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네. 과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이에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오징어 게임도 결국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힘으로 제압하고자 하는 뭐 덕수 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일찍 가고 다정한 그래도 어쨌든 다정한 뭐 알리가 떠난 건 참 안 됐지만 성기훈이 결국 우승자가 된 거. 그건 뭐 우리 사회가 되게 차갑고 비정하고 이렇게 뭔가 서로 경쟁을 계속 강요하지만 굳이 경쟁만이 답인가? 계속 경쟁하면 정말 이렇게 한 사람만 살아남는 이런 사회 같은 게 현재 우리 분위기인데 처음부터 사실 뭐 서로 잘 연합하면은 상금 잘 받아먹고 적당히 나눠 먹고 끝낼 수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다른 방법도 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경쟁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뭔가 좀 건드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저도 비슷한 생각 했었는데 이기적 유전자 보면은 거기도 착한 것이 살아남는다가 책 장의 하나 제목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보면서 이거 제목 되게 비슷하네. 근데 이거 보고 좀 따라서 지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도 이제 이기적 유전자 보면은 게임 이론이 다양하게 나오죠. 네, 뭐 비둘기랑 매, 그러니까 공격자의 위치랑 평화주의자, 어떻게 이제 살아남게 되고, 그러니까 매가 처음에 되게 막 늘어나다가, 뭐 비둘기가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에서 뭐 균형이 맞아지는,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게임 이론 했을 때, 어떤 게임을 이제 반복적으로 돌렸을 때, 누가 가장 상금을 많이 가지고, 승리하느냐. 네, 여러 가지 그 전략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그래도 가장 많이 우승하고 상금을 따간 게 처음에는 선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나를 속였을 때는 복수하고 그 다음에는 복수한 뒤에는 다시 믿어주고 선의를 베푸는 네, 그런 이론이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가장 상금을 많이 따갔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자, 알리는 계속해서 믿어주고 퍼주기만 합니다. 네, 이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 수가 있었던 거죠. 덕수처럼 계속 포식자 입장에서 공격만 하는 것도 네, 결국에는 살아남기가 힘든 거고요.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훈처럼 기본적으로는 믿을 구석이 있으면 믿지만 어쨌든 상대가 좀 뭔가 네, 공격하려고 했을 때는 네, 어쨌든 뭐 응징하려고 하잖아요. 새벽이 돈 가져간 거라든지 덕수한테도 네, 분명히 좀 클리어하게 어필을 하고 메시지를 하는 걸 이런 거를 봤을 땐 네, 좀 이런 생존 전략에 있어서 좀 우위에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우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거랑 되게 딱 겹치는 사람이긴 하네. 네. 밸런스가 잘 맞춰진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 박사님 소견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두 분처럼 그렇게 깊게 생각은 못했고요. 그냥 기훈처럼 평범한 캐릭터가 결국에 이런 잔인한 게임의 위너가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엔 다시 그 게임 속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암행어사로 변신하는 그 과정을 그냥 보여준 거 아닐까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 분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황동혁 감독님도 한번 이 자리에 모셔서 네, 과연 이렇게까지 생각하신 건지 네. 아니면 이거 뭐 꿈보다 해몽인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 댓글 달아주신 거에도 사람들이 진짜 생각을 많이 하고 막 2차 이런 컨텐츠들도 많이 보시고 이러니까 해석들을 많이 갖다 주신 게 다 하나같이 참신하고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 현대 사회를 풍자한 거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러면서 진짜 시즌 2 만드는 사람은 정말 부담감이 엄청 클 것 같아요. 아, 진짜 괴로우실 것 같아요. 이 이상의 어떤 심도 있는 메시지와 또 막 그 복선과
충격적인 결말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될 테니까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얘기에서 계속 그 평등을 맞아요. 네, 강조하는 이유? 혹시 좀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몰래 나쁜 짓 하던 사람들은 이제 바로 죽여서 매달아 놓고 본보기로 그렇죠. 평등을 굉장히 강조하고 공정, 평등, 네, 이런 거. 사실 되게 우스웠어요. 우습고 화가 약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화나지 않을까. 뭐 기만이라면 기만이죠, 사실은. 아, 진짜 가지고 노는 느낌이긴 하던데. 게임을 어쨌든 설계한 사람하고 참여한 사람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불평등인데 그 안에서 기회의 평등을 논한다는 게 좀 우습기는 한데 저는 어쨌든 또 그걸 보는 시점에서는 아 그렇지 그래야지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단순한가 봐요. 네. 몰입을 잘하는 거지. 네. 기회의 평등이라는 면에서는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깍두기도 얘기 나오잖아요. 네. 약자를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거군요. 거기서도 이제 한민영 소외된 대상을 얘기를 하잖아요. 보여주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런 얘기 나오죠. 전통적인 뭐 아름다운 뭐 문화다 뭐 이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 참. 근데 그 사실 막 평등 이러지만 많은 면에서 사실 평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서로 죽이라고 놔둔 거는 그냥 뭐 소외된 약자는 사실 죽으라는 거지. 그렇죠. 죽으라는 거고 줄다리기도 걔네 이제 주인공 팀은 뭐 기지를 발휘하고 할아버지가 노하우를 알려줘서 이겼다만 첫 번째 게임에서는 그냥 약한 팀은 그냥 무조건 바로 죽잖아요. 그리고 사실 또 기회의 평등을 얘기하지만 진짜 나중에 그 유리 건너가는 것도 완전 운빨이란 말이야. 처음 것 뽑냐 나중 것 뽑냐 완전 운빨인데 이런 것들이 저는 약간 그런 현대 사회에서 얘기하는 기회의 평등, 자본주의 사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듣기 좋은 허울스러운 말을 좀 보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평등하지 않은데 않죠, 평등으로 상당히. 포장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쵸. 거군요. 상당히 그렇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만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안쪽을 이렇게 까보면은 누구는 이제 지하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고 누구는 한 1m만 파면 끝이 나오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그 오징어 게임 그 통제하는 사람들은 총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참가자는 아무것도 없고 맨몸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오징어 게임 내 그 게임 내 사회에서 평등을 계속 강조하면서 현실을 좀 비꼬고 풍자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네. 혹은 뭐 감독님 스스로가 되게 평등이나 공정 뭐 이런 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네, 그런 메시지를 담으셨나? 뭐 싶기도 하고. 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사이코패스적인 면, 이 게임의 설계자의 사이코패스적인 면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금 든 생각인데 그 기회 공정을 논한 거는 그 보는 사람들의 유희를 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조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은 좀 나르시스틱한 관점에서 한낱 경주 말인 너희들이 이 판을 바꾸려고 들어? 너네는 그냥 설계대로 그냥 놀아야지. 움직이기만 하면 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틀 안에서 놀아야지 니네가 감히? 니네가 감히?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마음이 좀 깔려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내가 달팽이 잡은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얼마 뒤에 그 자리에서 달팽이 한 마리 또 잡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달팽이가 3마리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큰 거 하나에 진짜 조그만 애 둘이 있는데 이제 애들이 달팽이 가지고 논다고 레고로 이렇게 경주로를 만들어가지고 2마리 시합을 시킨 거예요. 달팽이 게임의 설계자 김일남. 우리 집 일남이가 만들었어. 일남이. 그런데 달팽이들이 당연히 뭐 맘대로 가겠어요? 이제 레고 블록으로 경주를 만들었는데 이제 블록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지 이제. 그런데 열심히 이제 달팽이들이 막 벗어나고 있으면은
어디 일로 가 이러면서 다시 어. 다시 시작 지점에 다시 데려다 놓는단 말이야 이제. 혹시 매달지는 않았죠? 달팽이를 1번 달팽이를 그러니까 약간 어.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레이싱을 해야지. 니네 어디 이거 넘어가라고 막 달팽이는 열심히 기어가고 있는데 다시 다 가져오고. 그러니까 보기 좋게 포장된 기만이죠. 선 넘지 말라는 경고죠. 결국에 너네는 참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라. 그래요. 그렇기도 하고 끝까지 어쨌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게임을 다 끝내게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한다? 우리 이렇게 공정하게 운영하니까 약간의 이제 환상을 심어주는 네, 거죠. 니네 어쨌든 우승하면 우린 분명히 돈 줄 거야. 같은. 네. 그리고 사실-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해 열려 있어. 끝까지 네. 열심히 해. 그치.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스토리 보여주고 흑수저로 시작했는데 이런 기업을 일궈냈다 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참가자 입장에서 제가 그걸 우승한다고 해서 그게 제 돈이 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아. 그냥 진짜 가지고 노는 거는 돈도 안 주는 거야. 맞아. 어. 그 순간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사실 얼마든지 중도 포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좀 막으려는 장치? 네, 하나이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진행되니까 믿고 해라. 네. 근데 이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저는 분명히 현실 풍자적인 측면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마치 저는 주식을 잘 안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의 개미들을 또 보는 것 같은 느낌이고 개미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봤자 뭐 세력이 들어오거나 뭐 큰 일이 터지거나 공매도 같은 거에 그냥 무력하게 다 무너지는 것처럼 정말. 그리고 우리가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이런 성공 사례들이 있어. 다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 열심히 달리자 라면서 우리들을 열심히 끝없는 경쟁 사회로 밀어넣지만 실제로 정말 많은 부분들은 그 줄 그냥 번호 뽑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예, 근데 또 그렇게 안 하면은 다들 열심히 안 살 거 아니에요? 참 그냥 현실적인 측면들이 참 많이 반영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네요. 사실은 이제 오징어 게임의 게임들이 뭔가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보면은 뽑기도 그렇고, 그치, 운이지. 홀짝, 근데 이런 거야말로 정말 뭐 어떤 기술이나 뭐 두뇌 회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방금 김종우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뭐 주식이나 사실 그런 것들 물론 뭐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그때그때 운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사실 뭐 경제 논리를 갖다 붙이는 거는 그 뒤에 이제 해몽하듯이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금융시장의 움직임하고도 좀 비슷하다. 네. 코인러로서 동의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네. 웃음이 좀 슬퍼 보였어요. 네, 3번 코인을 뽑은 사람은 떡상하고 오픈해요. 4번 코인을 뽑은 사람은 이제 이제 어쨌든 성기훈이 게임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 이제 상금을 받죠. 상금을 받는데 1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오일남 할아버지가 이제 이 성기훈을 찾아내가지고 본인의 병실로 부르고 마지막 내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내기에서 결과적으로는 각자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끝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성기훈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달라지게 되죠. 돈을 이제 조금씩 사용하고 본인에게 부탁했던 이제 사람들을 이제 챙기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딸을 만나러 미국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전에 이제 비행기에서 일전을 받았던 오징어 게임 명함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뜬금없이 참가 신청을 해요. 네. 아우 답답해. 진짜. 네. 네. 오죽 답답했으면 프론트맨이 말렸겠어요. 내리지 마. 그 비행기를 타. 이렇게.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도 숨이 턱 막힙니다. 정말 가야지. 미국 가야죠. 아니 갔다 온 다음에 참가하든지.
다음 기회 당연히 있을 텐데 그 마음은 당연히 이해가 가요. 마음은 이해가 가고 나를 가지고 놀았다. 나와 내 동료들의 마음을 목숨을 가지고 놀았다.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가 있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제 젊을 때 또 동료가 사망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강자로부터 탄압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억압하고 살아온 사람일 텐데 그게 확 터져 나가는 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한 행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충동적인 캐릭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자기 인생이 중요하지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유튜브에서 OX를 실제로 이용해가지고 투표도 했었죠. 다들 X 돌아가지 않는다 선택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비현실적인 설정이죠. 네, 이부를 위한 이제 포석일 것 같은데 글쎄요, 굳이 이제 설명을 한다면은 아까 김종쌤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그 어떤 동료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채의식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좀 해소하고자 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공감은 되지만 네, 동의할 수는 없는 저 진료실에서 꽤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네, 공감은 하는데 그 결정에 동의하기는 좀 힘듭니다 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딱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 반복 강박이죠. 네. 반복 감각이죠. 그렇죠. 네, 그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다시 게임에 참가하면 다시 그룹이 생기고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을 다시 잃는 거를 보고 또 괴로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실 딸 보러 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시 괴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게 반복 강박으로 보이고 어쨌든 과거에 그 구하지 못한 네, 그런 사람들을 다시 오징어 게임에 들어가서 네, 좀 구하고 싶은 구해내겠다. 네, 그렇죠. 그런 마음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언두이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구원환상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취소하고 싶은 네. 이런 방어 기제들이 작용한 거겠죠. 근데 저희가 다들 보면서 아우 답답해, 말도 안 돼, 누가 이래라고 하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에 휩쓸려서 네, 다들 후회할 만한 연애 많이 하잖아요. 네, 후회할 만한 이직, 뭐 후회할 만한 뭐 약속, 행동 다들 많이 하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분명히 안 그럴 수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한 거거든요. 네, 사람이란 원래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 드라마의 끝을 어떤 선택을 하는 쪽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프론트맨의 전화를 받고 그냥 갈등하는 그 이정재 씨의 어떤 얼굴이 이렇게 탁 클로즈업 되면서 끝났어도 좋지 않았을까. 돌아간다는 게 명확히 보여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고민하는 상황에서 끝났으면은 또 이렇게 얘기거리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랬으면 대박이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랑 좀 얘기해보세요. 네. 저 어때요? 보조 작가로 저희가 치매 이런 것도 다 고증해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통수 치는 거죠. 오징어 게임 2 썰 푼다. 최초 썰 시작하기도 전에 영상 막 올리고 리뷰 영상 ENG 썹 붙여가지고 한탕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덕스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항상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대본 유출 막 하고. 네, 오늘은 저희가 정말 허규영 선생님 표현을 빌자면 장안의 화제인 네,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뭐 장안의 화제가 아니죠. 진짜 세계의 화제인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유튜브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한번 보고 저희 또 이야기를
같이 들으시면은 저희가 뭐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 조금 더 잘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의견뿐만 아니라 그 댓글들 하나하나가 되게 다 통찰력 있고 맞아요. 예, 진짜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댓글도 같이 보고 의견 남겨주시면은 뭐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오늘 방송은 조금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좀 더 분석 쪽에 집중을 했다면은 오늘은 그냥 가볍게 어땠어? 좋댔어? 네, 이렇게 그냥 의견을 막 던지면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친한 친구들이랑 재밌는 드라마, 영화 한 편 보고 잡담을 나누는 듯한 기분으로 들어주신다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리뷰자들은 아이폰 팟캐스트와 그 오디오 클립에 다 올라가고요. 아이폰에는 좀 선공개가 됩니다. 네, 그 점 다시 한번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댓글로 같이 의견 피드백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